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결국 무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증시 마감 직후 SNS를 통해서 이란 측이 통일된 협상안을 마련할 때까지 현재 휴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해상 봉쇄를 포함한 군사적 준비 태세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당초 약속했던 2주 휴전 만료를 단 하루 앞두고 나온 긴급 결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공격을 재개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죠. 하지만 시한 임박 시점에 결국 연장 카드를 선택하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특히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상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 휴전 선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 이상 휴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열린 셈입니다. 잠시 후 이번 결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에 대한 불씨가 사그라들었습니다. 휴전 시한을 하루 앞두고까지 미국에서 협상단 대표가 파키스탄행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란도 협상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이 결국 무산되자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는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종전 협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진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선물 시장에서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갈등이 큰 변수로 남아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에는 계속해서 유의해야겠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오늘 0.59%, S&P 500 지수도 0.63%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0.59%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 보였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CEO의 하드웨어 수장인 존 터너스 수석 부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힌 가운데 월가에서는 앞으로 하드웨어 전략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이번 1분기 실적도 견고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지만 통상 CEO의 퇴진 소식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오늘 애플 주가는 2.52% 내려갔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개별 호재 속에서 0.66%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최대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엔트로픽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기술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인프라 패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아마존 소식에 AI 열풍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이면서 브로드컴 주가는 0.64% 상승했습니다. 또 오늘 소매 판매 지표 호조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이 확인되자 소비재 업종이 강세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월마트도 1.31%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중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선언하면서 장중 최고치에서는 소폭 떨어졌는데요. WTI는 현재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브렌트유는 3.66%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 협상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3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로 1.7% 늘어나면서 이란 전쟁으로 커진 경제 불확실성에도 예상 밖으로 호조세 보였는데요. 이는 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고요. 전망치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3월 휘발유 가격이 크게 급등하고 주유소 매출이 늘어난 점이 이번 지표 호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다른 분야의 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유소 매출을 제외한 소매 판매도 0.6% 늘어나면서 견조했고요. 휘발유와 건설자재, 외식업을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 역시 0.7%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재정 상태가 여전히 건전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고용 지표도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은 최근 4주 기준으로 주당 평균으로 54,750명 늘어났는데요. 이는 지난주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수치고요. 5주 연속으로 고용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가에서는 여전히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티그룹이 S&P 500의 목표치를 7,600으로 상향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간밤에는 JP모건에서도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종전 7,200에서 7,600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는 현재 지수 대비해서 약 7%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JP모건의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가 AI 부문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키웠다면서 이 상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JP모건은 만일 지정학적 불안이 신속하게 해결될 경우에는 증시가 8천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간밤 시장은 케빈 워시 연준의장 후보자의 인준 청문회에도 주목했는데요. 그는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선호하지만 자신은 그에 따를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매파적인 성향으로 해석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고요. 또 오늘 지표들이 견조하게 나온 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줄이면서 단기물 금리가 특히 크게 올랐습니다. 간밤 2년물 금리가 0.06%포인트 급등했고요. 10년물 금리도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인 케빈 워시가 지명된 지 석 달 만에 인준 청문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 중앙은행의 전면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약속했습니다. 그 핵심으로 인플레이션 예측 모델을 전면 재정비하고 대차 대조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는데 특히 연준의 최근 정책 실패를 내부 문제로 규정하며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노선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가장 주목한 금리와 관련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다만 물가 판단 기준으로 절사 평균 지표를 강조하는 등 발언의 맥락을 보면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공급망이 틀어막힌 가운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석 달만 더 지속돼도 글로벌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석유 소비 감소량이 하루 50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은 더 커지고 결국 침체로 이어진다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이 같은 도미노 반응은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중 타격을 받은 아시아 지역 석유화학 업체들은 병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항공사들은 항공편을 취소하는가 하면 동남아 전역에선 연료와 비료 가격 상승으로 수확을 앞둔 논밭이 방치되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의 조사에서도 올해 예상했던 석유 수요 증가분이 모두 사라지고 당초 플러스로 예상됐던 흐름은 이제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널뛰는 유가의 트럼프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고심 끝에 한국 전쟁 때 마련된 국방물자 생산법까지 꺼내들어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를 근거로 석유 생산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름값 잡기에 혈안이 된 데에는 불과 두어 달 전 2달러대였던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현재 4달러대로 40% 넘게 급등해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뇌간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더라도 통행 요징수 등 변수가 남아있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최대 2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중동 쇼크에 잠시 잊고 있던 관세 이슈도 짚어보죠. 위법 판단이 나고 난 이후 1,660억 달러 우리 돈 245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환급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UPS와 FedEx가 가장 먼저 신청하고 나섰습니다. 환급금 수령까지 최대 석 달이 걸릴 수 있을 걸로 내다보면서 추후 고객에게 반환하겠다 했는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들을 기억하겠다. 나를 매우 잘 아는 것이다. 뒤끝 발언을 내놓기도 하면서 여전히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머스크가 이른바 슈퍼 의결권을 손에 쥐게 될 걸로 보입니다. 머스크를 비롯한 소수 내부자에게 주당 10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클래스 B 주식이 부여되는데 상장 후에도 머스크는 최고 경영자와 최고 기술 책임자 자리를 유지하고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직도 맡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스페이스X에서 보수로 고작 5만 달러 정도를 받았지만 상장 후에는 수십억 달러의 돈방석에 앉게 되는데요. 지난해 약 14억 달러치 자사주를 매입한 데다 스페이스X의 시장 가치가 6조 6천억 달러에 도달하고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경우 추가로 6천만 주까지 받게 되는데 지금과 같은 화제성만 놓고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따라잡기 혈안이 된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소식도 보죠. 비밀 무기인 프로메테우스가 100억 달러, 우리 돈 15조 원에 육박한 투자 유치를 곧 마무리합니다. 수요가 많아 규모를 확대하기도 한 걸로 전해지는데 프로메테우스는 베이조스가 아마존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4년 만에 공식 직함을 갖고 경영에 참여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챗GPT나 클로드 코드 같은 챗봇이나 코딩 도구의 토대가 되는 언어 기반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물리적 세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예정이고요. 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항공과 건축, 디자인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업 지분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질 만큼 전방위적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인재 영입에도 열을 올리면서 머스크의 XA의 공동 창업자 카일 포식을 모셔왔고, 이 밖에 오픈 AI와 구글 딥마인드, 메타 등 주요 인공지능 기업에서 100여 명에 달하는 연구원들을 모셔놓고 달릴 채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업황 개선 기대감 속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I는 벤츠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어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급 시점은 통상 배터리 개발 생산 라인 구축 등에 드는 2년에서 3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단연 계약이라는 걸 고려할 때 공급 규모는 최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2차 전지주들도 일제히 오른 하루였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 SDI가 해당 소식에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고, 대주전자재료도 14%, LG에너지솔루션도 11%대 올랐으며 SK이노베이션까지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엔터주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2천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어제 하이브 2.35% 하락했는데 엔터주 전반적으로 약세 보였습니다. YG플러스가 2%대, JYP엔터도 0.96% 하락하면서 주당 61,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재건 사업으로 건설업종이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에 국내 건설주들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향후 3년간 원전과 중동 관련 수주 규모가 1,400억 달러에 달해 2010년에서 2014년과 맞먹는 수주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미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현실화됨에 따라 서부 개발 및 대체 파이프라인 중심의 추가 투자가 예상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대감에 어제 건설주들 오른 종목들 살펴보면 제이오가 22%대 급등하면서 14,400원에, 대우건설이 이어서 16%대 강세 보였고요. GS건설도 13%대, DLENC도 5.34%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항공 관련주들도 어제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항공주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연일 엇갈리면서 국제유가와 함께 급등락 장세를 보여왔는데요. 어제는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항공사들의 원가 부담 완화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자극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올랐던 항공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제주항공이 2.56%, 한진칼도 2.3%대 올랐으며 에어부산까지 1.9%대 오르는 등 대형 항공사부터 LCC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전쟁 공포를 딛고 신기록을 썼습니다. 6,388. 어제 코스피는 미국 이란 전쟁 전 기록한 기록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전 협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높고 또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코스피 목표치를 8,000까지 상향 조정하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 이걸 이겨내고 6,400선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가 2.7% 상승해서 6,388선, 코스닥은 0.4% 올라서 1,179포인트로 8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2차전지와 조선주도 함께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은 다시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전기전자와 건설, 기계업조 등을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7,40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였습니다. 개인들만 1조 9천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3,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도 1,2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선 개인만 홀로 5천억 원 넘게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1% 올라 21만 9천 원, SK하이닉스는 5% 가까이 뛰면서 120만 닉스를 돌파했습니다. 122만 4천 원 모두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까지도 11.4%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 기여도가 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은 대체로 약했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나란히 5%대 강세 기록했고요. 여기에 반도체 관련주인 리노공업도 상승했지만 나머지 제약바이오 대표들도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오롱티슈지는 상위 10개 종목 중에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5.8%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환율 보시죠. 달러 환율 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6원 30전 내리면서 1,477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야간 거래에선 방향을 틀면서 급등했는데요. 미국 경제의 축인 소비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국제 유가가 크게 뛰면서 달러 강세를 촉발했습니다. 여계 환율은 1,486원 70전 기록했는데요. 오늘 환율 1,480원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제 내일 실적을 발표할 SK하이닉스까지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하나증권은 반도체 컨센서스의 경우 실적 리뷰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단기 소강 상태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실적에 불을 붙이는 환율 상승세와 또 미국 경기 지표의 가파른 상승세는 살짝 둔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거래 대금도 둔화되며 오히려 이 흐름이 중소형주와 소외주로 분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의 경우 이익의 피크아웃 직전에 수급이 이미 다음 타자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증권은 다음 분기 실적 상향이 본격화되기 전인 6월까지는 일시적으로 반도체 수급 로테이션의 기회가 올 것이라며 거래대금 상위, 실적과 목표 주가, 신용융자 상위로 수급과 펀더멘털 개선이 동시에 확인되는 종목들을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종목들 한 번씩 체크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3월 생산자 물가지수 확인하시고요. 월드 IT쇼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실적도 나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유니드 OCI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방산주 그리고 사이버 보안 관련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까지 흐름 이어질지 체크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자 3대 지수 일제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2위까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락합니다. 0.9% 내림세로 21만 7천 원. 반면 내일 실적을 발표할 SK하이닉스 오늘도 프리마켓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0.4% 오름세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4%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49만 7,500원입니다. 한편 현대차가 1.7% 내리면서 53만 7천 원, SK헬스케어가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1.1% 내림세로 거래가 11만 4,4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총 1위부터 2위까지 확인하시죠. 오늘도 2차전지 대표주가 강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가 2% 오름세로 16만 7,100원, 에코프로비엠도 2% 뜁니다. 거래가 22만 5천 원이고요. 한편 알테오제는 0.8% 내림세로 36만 6천 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0.8% 추가 조정을 받으며 거래가 59만 6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이 1.7% 내림세로 46만 7,500원, 리노공업도 오늘은 1.4%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11만 6,800원으로 집계됩니다.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운 국내 증시, 오늘 6,400선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개장 상황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2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 인준 청문회가 드디어 진행이 됐는데 네. 워시 의장 후보자는 이제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선호하지만 자신은 그대로 따를 의사는 없다라고 밝혔죠. 네네네. 그 용어 또 나왔잖아요. 싹퍼핏. 네. 그 양말 예, 손 넣어서 이렇게 맞아요. 하는 예. 일종의 이제 꼭두각시란 뜻인데 트럼프의 꼭두각시냐 했더니만 그건 아닐 거다 했는데 글쎄요. 요거 한번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김진일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급하게 전화 연결이라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덕분에 어제 재밌게 많이 봤습니다, 텔레비. 아유, 그래요. TV입니다. 텔레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케빈 워시 이제 연준 의장 지명자 상원 인준 청문회 이제 마침내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압박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 이 사이에서 워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교수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보통 우리나라처럼 국회에서 10시에 많이 행사를 하니까요. 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반쯤 했다고 들었는데 끝까지는 못 보고요. 네. 저는 2시간 정도 봤습니다. 새벽 1시까지 봤는데. 네. 예. 근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워렌 상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공격을 심하게 했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보던 청문회랑은 정말 다른 그런 청문회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역사적인 청문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품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게 품격인지 아니면 조금 더 그러니까 전투력이 상승했는지 좋은 의미로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회도 과거처럼 여유 있게 이렇게 우아하게 양반스럽게만 살지는 못한 그런 게 되는 건데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네. 교수님 연준에서 근무도 하셨던 이력이 있으신 거죠? 네, 그랬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이제 케빈 워시 의장 후보자 발언 중에서 혹시 좀 관심 있게 좀 보셨던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에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싹 퍼핏, 그러니까 꼭두각시인데 사실 꼭두각시 중에서도 좀 약간 하드 꼭두각시잖아요. 양말에 손 넣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이게 정말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주 안 좋은 말인데 그래도 잘 참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원래 대통령들은 다 그러는 거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좀 심해서 그렇지 모든 대통령은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치적인 부분은 넘어갔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과거 경험, 특히 이제 저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 연준에서 일하면서 이분 케빈 워시 그분이 연준 이사,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으로 일을 하셨는데요. 네. 그때 경험으로 돌아보면 그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하는 게 과거에는 그냥 통화량을 규정을 하다가 우리나라 96년까지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자율로 넘어갔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이후로 이자율만 가지고 하는 통화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대차대조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통화량이라고 볼 수 있죠. 크게 얘기하면. 그런 통화 정책을 결합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펴왔는데 과연 다시 이자율만으로 가는 것을 지금 케빈 워시 이분은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지금 연준에 있는 혹은 과거에 있었던 버난키부터 이런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대차대조표를 크게 가져가는 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도 흔히 비유를 할 때 어떤 환자가 아파서 뭐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수혈을 받는 건 당연한데 그 사람이 나은 다음에 과연 빨리 퇴원을 하고 달리기를 하면서 몸을 회복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병원에서 한 달 더 입원하면서 천천히 하는 게 좋은지인데요. 후자가 훨씬 더 뭐 안전한 방법이긴 하죠. 네. 그래서 버난키, 옐렌, 파월 전부 다 이런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그 축소를 뭐 거의 안 하는 거라고 워시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빨리 축소를 해서 빨리 환자가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몸을 길러야. 그게 이제 케빈 워시가 2008년 이전에 본인이 당신께서 금융시장에서 일했을 때 그 금융시장의 그 터프함, 그 야전성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 사람의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믿음이 경제학자 출신인 버난키나 옐렌은 더 적었던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다시 또 좋아지겠지. 미국의 금융시장은. 그게 경제학자들의 생각이고 이분은 금융시장에서 일했던 분이라 확실히 이 금융시장의 터프함은 약간 좀 굶어봐야 된다. 돈도 좀 대차대표를 줄여서 빼야 진정한 금융시장이 회복된다라고 믿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뭐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네. 그런 측면을 저도 뭐 당시도 존중을 받았고요. 소수파였지만. 근데 이제 그때는 소수파로서 그런 의견을 낸 거는 뭐 100% 너무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는 의장이 돼서 그걸 과도하게 할까봐 하는 그런 걱정들이 누구나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뭐 미국채 수익률이 뭐 단기물이 특히나 많이 오른 거는 뭐 워시 청문회를 들으면서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을 했거나 뭐 유가가 또 뛰는 거나 이런 것도 같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만. 네. 교수님. 네. 지금 케빈 워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가면서 이른바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 이게 이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리 인하 효과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을 할 때 금리 인하를 하면서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건지 예. 아니면 반대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야 되니까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하는 건지. 네. 네. 워시는 후자예요. 아하, 예. 그런데 우리는 워시보다 트럼프 목소리가 크니까 저희는 전자로 들리는 거죠. 현실에서는 동시에 일어나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뭐 그거는 저희의 몫인 것 같은데. 예. 네. 따뜻한 아메리카노 맞습니다. 따뜻한 거 맞는데. 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요새 그 목소리가 안 좋아서 티를 좀 마시는데. 네. 일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로 티를 뽑아낸 다음에 너무 뜨거우니까 찬물을 좀 섞습니다. 마실 수 있게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뜨거운 물을 먼저 해야지 티가 우러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미지근한 티를 마시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다른 사람은 또 반대로 찬물 먼저 넣고 뜨거운 물 넣었다고 생각해도 뭐 다른 점은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있겠네요. 해석이 여지가 네, 있네요. 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톰 틸리스 그 상원 의원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가 중단될 때까지는 네. 일단 캐비너시 후보자 그 지명을 저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 임기가 5월 15일까지인 거죠? 네, 15일 맞습니다. 예, 그럼 그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의장 임기는 예. 15일 날 끝나고요. 예. 그렇지만 그 연준 위원으로서의 임기는 아직 그렇죠.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총재를 임명하면 총재가 금통위원이 되는데 미국은 연준 위원 중에서 한 명을 의장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원 임기는 14년인데 비해서 의장 임기는 4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파월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남아 있겠다고 했고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물러나면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그 5월 15일이 금요일이니까 뭐 16일부터 혹은 월요일인 18일부터 어떻게 될지는 안 가본 길입니다. 저희가. 네. 그 안에 만약에 청문회에서 그 틸리스 의원이 의견을 바꿔서 다수결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화면에도 보니까 틸리스가 자기 뒤에 그 비서관 시켜가지고 큰 슬라이드가 보는 게 어제도 보면서 참 재밌었는데 아직도 미국이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딱 올려달라 그러면 멋있게 LED 올리던데요. 여기서는 이거 보여주면서 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이분도 정말 시리어스하고 예. 그래서 이쪽 사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메릴랜드 살았는데 역시 공화당도 메릴랜드 출신은 중도 공화당이다. 그렇게 메릴랜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분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간밤에 미국 장모 좀 출렁출렁했습니다. 네. 어제 뭐 우리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조금 이제 기대감은 생겼는데 오늘 이제 반응을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장 그 장중 변동성 뭐 그 배경이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어젯밤 전까지만 해도 결국은 종전에 이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협상을 바로 앞두고 이게 되네 마네 일단은 네. 만나네 마네 뭐 이 얘기 가지고 사실은 그 변동성이 좀 심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와중에도 이제 지난 주말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엄청나게 많은 또 이렇게 소위 상충되는 얘기들을 많이 올렸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이제 내성이 좀 생긴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러려니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만나느냐 마느냐의 이슈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유가는 좀 더 오르고 시장은 뭐랄까요, 이제 변동성이 말씀 주신 대로 오르락내리락이 좀 심해지면서 어쨌거나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정중동 뭐 이 정도로 결론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시장의 큰 흐름 자체는 변동성은 있으나 종전에 이를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전 좀 길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될 것 같죠. 뭐 마지막에 그 일방적인 이제 휴전 연장 뭐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기도 했지만 그 안에 따져보면은 서로 이제 마무리가 될 때까지 휴전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무기한 사실은 휴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제 뭐 CNN에서 나왔지만 지금 미국에 실제로 진짜 무기가 부족하다. 재고가 무기가. 지금 이제 왜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여기서 더 이란에서 쏟아부으면은 그 다음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도 아마 그리고 이미 3월 말부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뭐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 이제 그 뭐 탐사 보도나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이미 그때부터 사실상 그러니까 어쨌든 휴전이 좀 길어질 수야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추가적인 그러한 그 공격 양상 서로 간에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은 이제 매우 낮게 본다. 이제 다만 이제 우려는 어쨌든 호르무즈 협이 열려야죠. 그래야지 이제 사실 유가가 내려갈 텐데. 글쎄. 이제 사실은 그것이 좀 걱정이고 밤사이도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가 데이티드 브렌트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했을 땐 즉시 인도 유가. 내가
현금 싸들고 하면 바로 살 수 있는 네. 탱크에 채울 수 있는 예. 그 원유 가격이 어제 밤새 원래 지난주 초에는 거의 150달러까지 갔다가 이것이 상당히 이제 협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이것이 1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예. 98, 뭐 이렇게까지 갔다가 밤사이 보니까 다시 한 110까지 이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이것이 결렬됐다는 안 만난다는 얘기 때문에 한 110 가까이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거나 현물 자체가 어쨌든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이것이 시간이 지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어쨌든 글로벌 경제의 부담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항구를 역으로 봉쇄하면서 이란 쪽에서도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압박이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결국에는 뭔가 좀 협상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 예, 이거는 트럼프만 지금 휴전을 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당연히 양쪽은 예. 다 원하는데 이게 보면 이란은 상당히 뭐랄까요 지난 한 몇 주 동안 얘기 그 소위 종전 협상안과 예. 관련된 조건들은 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아주 일관되게 나왔었거든요. 이제 중간에 사실은 협상이란 거는 양쪽이 서로 안 맞는 것을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중간에 만나야 되는 게 협상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거나 처음에 미국이 제시한 거, 이란이 제시한 것은 전혀 처음엔 못 만날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물밑으로 얘기가 된 것들은 대체적으로는 도달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좀 아직은 서로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번에 날아가지도 않은 것 같고 결국은 뭐 사실 핵 이슈랑 호르무즈 봉쇄 이슈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포장을 내서 서로 양쪽이 다 위너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 보일 네. 수 있느냐 네. 이것이 결국은 관건인 거는 분명하다. 근데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건 이제까지 때리던 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인데 때리던 것이 더 이상 때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차적으로는 다행인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협상을 어떤 형태로든 타개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 자체는 요 며칠 사이에 확실히 좀 많이 좀 누그러진 느낌? 왜냐하면 문명을 없애겠다 이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뭔가 이제 진짜 협상 모드로 가는 것 같고 오바마 때의 그런 핵 협상과 비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놓고 봐서는 실질적인 협상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시장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오늘은 좀 쉬어가겠죠. 쉬어간. 예. 그러니 야간 선물 마감으로 봐서는 오늘 하락인데 시작은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약간 프리장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장 끝나고 나서 휴전 뭐 거의 뭐 무기한 휴전까지 왔잖아. 네. 약한 모습 보였잖아. 여기에 오히려 영향을 이제 받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 역봉쇄가 안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의 이란 선박들이 들어오고 나오는 걸 다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그래도 저는 좀 클 것 같은데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 1차적으로는 그 와중에도 일단은 그래도 배들은 다니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예, 와중에 다니고 있는 것 같고 그 소위 납포됐다는 이란 예. 그것도 그 이전에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규제 대상이 됐던 예.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내용도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100% 죽자 살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결국 그런 거죠. 이제 소위 이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협상 카드가 이제 이란이 안에서 봉쇄하고 있는 협상 카드를 주고 있으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밖에서 역봉쇄하는 협상 카드를 가지고 여기서 한두 대씩 보내면서 이제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먼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카드일 것 같아서 네. 서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를 아마 이건 이제 요거는 이제 소위 점진적, 단계적 이렇게 가 있죠. 원래 트럼프 스타일은 한 방에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아마 이란이 미국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중국이 조금 중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지금 물밑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겠죠. 예. 사실 예. 열심히 하고 있겠죠. 예. 근데 확실한 건 지금 미중 지금 그 소위 그 정상회담 자체의 날짜가 안 정해졌잖아요. 원래는 5월 한 중순쯤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가 지금 그것도 왜 사실상 그것도 미화 그러니까 미국은 정했는데 네. 중국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거 가기 전에 뭐 그 말씀 중에 일부는 중국을 향한 지금 소위 그 압박 카드가 없어서 예. 여기에서 지금 이걸 만들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부 해석들 하는 분들도 있던데. 네. 어쨌거나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냉정해 보면 내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여기서 빨리 빠져나서 중간 선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금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이란이 그걸 또 이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아주 장기화, 길어질 가능성은 서로 간의 그 소위 그 이해관계 측면에서 놓고 봐도 점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마지막 불꽃이지 않을까? 말로 하는 네, 뭐 이런 거 아닐까? 이것이 다시 전면전으로 간다거나 이럴 예. 가능성은 지금은 이제 적어도 이제 시장이 그거에 대한 그 우려 이거는 더 이상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S&P 500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7,100선 넘어서고 더 추가적인 상승에 베팅하는 참여자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 아마 이 전쟁이 시작되고 초에 예.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가 있고 그걸 이제 업데이트한 건데 네. 첫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은 이번이 과거 이제 미국이 1940년 이후에 거의 한 7, 80년 동안 거의 90년이죠. 90년 동안 지금 지정학적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S&P 500의 흐름이 평균적으로는 녹색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두색선. 그리고 실선. 네네네. 그게 이제 빠졌다가 한 3, 4주 만에 이제 바닥 만들고 위로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위에는 좀 더 좋게 올라간 거, 아래는 많이 빠졌던 거. 그런데 이번 상황이 짙은 파란색인데 이전보다는 한 일주 정도 늦었고요. 바닥 찍는데. 그리고 네. 훨씬 더 많이 깊이 거의 최하단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최상단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깊고 상당히 좀 늦었지만 빠른 그런 그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S&P 500도 지금 과매수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조정 양상, 기술적 조정 양상에 대한 얘기들이 꽤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뭐 기술적 조정 수준까지는 안 들어가 있지만 과매수 구간은 아니지만 흐름상으로는 지금 어쨌든 그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의 불확실성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랐고 유가도 다시 재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주가도 우리 단기간 급등 이슈, 뭐 오늘 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뭐 이런 것도 네.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좋을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서 지금은 약간은 이제 좀 숨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구간에 들어선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네요. 야,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그때 2월 28일 날 하미네이도 폭사하고 사실 미국이 전쟁 시작했던 거고 네. 사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할 말은 없는 거죠. 야, 협상하는 중에 어떻게 예고도 없이 때리냐 하는 거고 전쟁통에 뭔 짓을 못해 이런 건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네 19%. 그럼 나스닥 7%, 대만이 6.2%. 그러니 아시아 쪽에서는 그거 한데 이게 오른쪽보다 아직까지는 빠진 쪽이 지수만 봐서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뭐 나쁘지 않게 2.3% 반도체 했는데도 2.3% 상승인데 코스닥은 아직 마이너스 1.15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거는 미국도 그렇지만 대만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쫓아갈 것 같으면은 여기서 더 어제 이제 올랐던 그 분위기를 이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프리장은 확실히 좋죠. 네, 어제 많이 올랐던 이제 그 2차 전지 쪽 움직임이 오늘도 좋고 예, 좋은 것 예, 같고 대형주들 예. 흐름이 확실히 지금 대형주들 좋아요. 흐름이 예. 그러니까 아유 그래요. 그러면 뭐 여기서 뭐 전쟁이 어떻든 뭐 유가에 어떻든 주식 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 예, 뭐 기본적으로는 어쨌거나 시장은 이미 사실상 종전을 선언했거든요. 시장은 맞아요. 예. 예, 시장은 이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는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시장은 이미 종선을 그러니까 시계 이슈지 이미 종전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원유가 언제 많이 풀려서 유가가 좀 내려와 주느냐의 이슈. 일단 구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거의 이슈긴 한데 그것이 어쨌든 단기간 안에 이제 이미 단기간 말도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제 2달째 다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지금 어쨌거나 이번 달, 다음 달 정도 안까지만 마무리가 돼주고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고 나면 이제 유가가 조금은 내려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이제 없었던 일처럼 이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익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기업들 이익이요? 예, 예. 기업들 이익이 상당히 좋아진 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익이 빠졌으면 네. 걱정인데 이익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뭐 우리나라는 당연하고 뭐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차트로 갖고 온 것이 이번에 그 말씀드렸던 우리 전쟁국이 진입돼 갖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난 네. 사이에도 네. 미국의 S&P 500이 3% 정도 이익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했던 EPS보다 한 3%더 늘어날 거다.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상향, 그러니까 이익 수정 비율이라고 뭐고 이익 수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향 수정이 됐는데 그렇게 돼서 지금 올해 전체에 대한 S&P 500의 이익 증가율을 원래는 한 13, 4, 5 뭐 이 정도 보다가 지금 1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요 한 달 반 사이에 3% 포인트나 더 올라갔는데 그것을 누가 다 이끌었냐? 상위 10개 기업이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상위 10개 기업 보면 제가 색깔을 칠한 게 기술주고요. 네. 나머지 몽땅 다 에너지입니다. 아. 결국은 이제 유가죠. 유가가 올라가니까 예. 당연히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주가 이익이 늘어날 거나 누구나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절반, 이 전체 이익 개선의 절반을 누가 다 가져왔냐? 마이크론 혼자 갖고 왔습니다. 네. 마이크로. 예, 네. 결국은 AI 수혜죠. 결국은 AI 네. 반도체 수혜가 미국에서도 이익 개선을 다 갖고 가고 있다. 그래서 좋게 보면 어쨌든 이 와중에도 이익이 개선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데 다만 그게 너무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서 그래서 조금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 이익 개선이 지속 가능할까라는 걱정들. 이게 그러니까 지수 전체로 놓고 보면 그래서 미국의 주가도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언급해 주셨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 그래서 이제 걱정들도 있으나 이것 자체가 나머지들이 못 올라오는 것을 다 커버해 줄까에 대한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이 올해 미국 시장에 대한 하반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조금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이제 뭐 그런 하나의 그러한 그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가별로 봤을 때 신흥국 내에서 이익 성장이 두드러지는 나라는 또 어디로 지금 잡히나요? 우리나라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비중이 맞습니다. 높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대만도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와 대만이나 보셔야 되고 더 정확히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신흥국, 예. 그래서 신흥국이 최근 들어서 여전히 요 한 달을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는 중국 뭐 다 들어와 있는 신흥국이 이제 미국 지수 대비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결국은 이익이 워낙 아까 미국이 대형주가 18% 는다 그랬는데 신흥국은 올해 이익 증가를 34%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2배 가까운 그러니까 상승률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것이 원래 23%에서 34%로 늘렸고 내년도 13에서 14로 늘렸는데요.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 맨 왼쪽에 보시면 북아시아. 네. 북아시아는 결국은 신흥국은 일본은 빠지니까 한국하고 대만이 있죠. 사실은 제일 큰 나라들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124% 어마어마한 증가죠. 사실은 작년 대비 이렇게 났는데 거기에 보시면 대부분 우리나라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합친 반도체의 이익 증가가 우리가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 지금은 거의 한 400%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가 당연히 높은 이익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한국과 대만 우리가 마이크론 봤듯이 아시아 신흥국 증시에서도 한국과 대만 결국은 AI 관련된 수혜 반도체가 전체 이익 증가를 전체를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보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기는 이제 그러면 한동안은 이 중동 이란 전쟁 얘기는 조금 우리가 그거 하고 다른 오늘 뭐 캐비너시 청문회 얘기도 김진일 교수님하고 미리 전화 연결해서 살피기도 했습니다만 뿐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매크로나 실적, 지표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눈길을 돌릴 때가 됐다고 보시나요? 이제 다 같이 봐야 되겠죠. 같이 봐야 된다. 예. 이제 거기 이제 특히 이제 유가 이제 상당히 고유가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미치는 영향. 예. 뭐 소매 판매 이런 것도 발표가 됐지만 네. 그런 것들 자체가 지금 나타난 숫자에 덜 나타났다고 안심하기는 이르고 그 효과는 이제 점진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시차를 두면서.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진짜 우리가 성적표는 이제 다음 달 거, 그러니까 지금 4월 달 거에 대한 5월에 가서 확인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볼 거라서 지금 3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아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미국의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우려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소프트 데이터는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하드 데이터 자체는 괜찮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약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백밀러로 보는 예. 풍경. 예. 우리가 앞을 봐야 되는데 지금 소위 하드 데이터들은 백밀러로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사이에 이미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은 앞에 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예 그거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올해를 중간 선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OBBB 기억하시겠죠? 예. 오빠. 예. 오빠법. 네, 결국은 감세를 시켜서 올해 경기 부양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고 실제로 그것이 미국에서는 3월 달부터 그 돈이 풀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걸 세금 환급금이라고 보통 예. 표현하는데 작년보다 대략 한 14% 정도 늘어나서 가구들이 쓸 돈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3월 달에 어찌 보면 좀 잡힌 겁니다. 소매 판매에서.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 모건 스탠리 자료인데 이것이 한 방에 트럼프가 만들어낸 전쟁 때문에 한 방에 해결이 그러니까 다 뭐랄까 옵셋이라고 하는가요? 리셋이 돼버립니다. 다 사라지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 그 막대 그래프 자체가 지금 현재 가구당 평균적으로 환급금을 내는데 지금 주유비가 늘어가지 않습니까? 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얼마? 그러니까 갤런당 이게 전에 비해서 얼마나 느냐? 지금 15% 늘 때는 얼마? 지금 20% 늘 때는 얼마?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환급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예. 효과,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는 나한테 돈 들어왔다가 이것이 다 주유비로 휘발유 가격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지금 3.6달러 갤런당. 근데 지금 미국은 얼마입니까? 4달러가 넘잖아요. 네. 4.2달러. 그러면 오히려 들어온 세금 환급보다 돈을 더 써야 되는 네. 주유비에. 그러면 나머지가 줄 거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지금 이번 달, 다음 달에 쭉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역으로 말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빨리 좀 이걸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미국의 실시간 데이터로 평균적으로 한 4주 동안 미국의 소위 휘발유 가격이 한 20% 이상 상승, 지금 이미 그 상황이죠. 그걸 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그 이후에 시차를 두고 좀 노란색 선, 평균적으로 노란색 선을 따라서 지금 보면 실시간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역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검정색이 그걸 따라가고 있죠, 현재.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아까 봤던 판매 데이터가 3월 달 건 좋았지만 4월, 5월로 갈수록 상당히 둔화 양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 자체는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AI 같은 걸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6,393, 코스닥은 0.3% 상승 예상되네요. 1,183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소폭 내림세 예상됩니다. 0.6% 하락 예상되네요. 21만 7,500원, SK하이닉스 호가는 122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2.9%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굉장히 많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지금 호가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현대차 0.3%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59만 8천 원. SK스퀘어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호가는 11만 6천 원. 이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141만 1,000원. 기아입니다. 소폭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16만 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1.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6만 6,500원, 에코프로비엠도 1% 상승 예상되고요. 알테오젠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36만 8,5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61만 2,000원. 삼천당제약 오늘 2.5%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가 1.8% 내림세 예상됩니다. 리노공업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오롱캐슈지는 호가가 10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LB, 리가켄바이오 모두 1%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장까지 한 5분가량 남았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하고 지금 섹터별로는 좀 움직임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네요. 예.
자, 이것도 한번 뚜껑 한번 열어보고 네. 크게 움직이지는 뭐 급등도 급락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송 대표님 그러면 일단 그 OBBB 오빠법으로 감세 세금 환급으로 했던 그 부분은 그냥 유가 때문에 그냥 상쇄됐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거 이란이 맷집이 워낙 좋아가지고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차 싶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일찍 끝내고 지금 다른 거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좀 이란 얘기는 그만 나왔으면 싶은 그런 분위기는 알겠고 지금 이쪽도 그럼 한번 살펴보시죠. 아까 김진희 교수님하고 나누긴 했습니다. 우리 또 송 대표님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케빈 워시 네. 이제 슬슬 이제 가시권에 접어듭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는 뭐 역시 예상대로 상당히 중립적으로 몸살이는 그런 일부.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진 않는. 네. 예. 하지만 또 책은 안 잡힐 또 민주당의 공격은 또 벗어나는 상당히 이게 약간 그 중간을 교묘하게. 그 정도 정무 감각은 있어야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어쨌든 그 상황이 됐는데 그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거꾸로 이제 이게 케빈 워시는 매파일까요? 비둘기파일까요? 예. 근데 자료 보면은 당파라고 준비하셨는데. 맞습니다. 당파. 네, 당파. 당파가 뭐예요? 당파적이다, 정파적이다. 정파적이다. 네, 당파. 이게 그때 다르다라는 건데요. 제가 해답을 봤어요. 그러면 이게 그 컨닝인데. 어.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워낙 그 소위 그 AI 모델이 좋아서 네. 과거에 했던 말들을 가지고 단어들을 쭉 뽑아갖고 어떤 성향인지를 분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실적 발표하거나 컨퍼런스 콜 하면은 CEO가 CFO가 뭔 얘기했는지 그걸 다 뽑아가지고 예. 흐름이 어디 가고 요즘에 뭐가 핫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 케빈 워시가 최연소 연준 이사로 뽑혔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최연소 연준 이사는 여기저기 가서 말을 공식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 당시 했던 말들을 다 이제 뽑아다가 예. 분석을 해서 이제 지표를 만든 거예요. 아하. 이게 매파적인지 비둘기파적인지 위로 올라가면 매파, 아래로 내려면 비둘기파. 근데 이제 딱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한쪽 위에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런데 제가 왜 당파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더라. 그래서 예. 당파적이다. 네, 보시면 부시 때는 뭐 공화당 대통령이었죠. 그때는 살짝 그 매파적이어서 시작을 해갖고 비둘기파로 내려왔고 오바마 때는 확실히 매파적이었고 트럼프 일기 때는 매파에서 시작해서 비둘기파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바이든 때는 다시 매파. 지금 트럼프 때 요즘 약간 얘기하는 것들 보면 다시 비둘기로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 좋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정무 감각이 뛰어난 네. 그러한 그 연준 의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미리 예단해서 워시가 하는 얘기들을 다 고지고대로 아하. 믿을 필요는 없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 과거의 그 흐름을 보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 어제 얘기했던 자기가 좀 소위 연준을 뭔가 체제를 완전히 좀 그 정비하고 새롭게 개혁해야겠다.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쭉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대차대표는 앞에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그것이 만만한 일이 아닌데 글쎄. 시장이 예. 가장 좀 걱정할 만한 예. 내용이긴 한데 그 외에도 뭐 소통과 관련해서는 딱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무슨 말이면 자주 말을 많이 해봐야 시장이 헷갈리기만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또 관련해 갖고 그 앞에 그 소위 가이던스 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최대한 좀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다음에 그 연준 위원들이 자기도 말을 많이 안 하겠지만 이게 분기마다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요즘에는 기자간담회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FOMC 회의 끝난 다음에 예. 그런 것도 좀 최대한 좀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준 위원들이 뭐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뭔 말들이 그리 많냐 이런 뭐 얘기도 그런 하더라고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문제는 이제 그것이 그 상당히 그
자존감이 높은 뭐랄까요 그 꼰대 같은 굳이 말하면 연준의 그 꼬장꼬장한 그 이사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그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큰 난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과연 트럼프 그 워시가 일단은 그 가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네. 고민이 분명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4월 2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금방 뉴욕 증시는 이제 미국과 이란의 회담이 좀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장중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장 마감 직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일단 이란이 합의된 그런 협상안을 제출할 때까지는 무기한으로 휴전을 연장하겠다. 이 부분에 이제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종목별로는 좀 혼조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시장 출발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6,387, 코스닥도 역시 보합권이네요. 1,176. 지금 양시장 보합권 혼조 출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2%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21만 8,5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6% 올라갑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123만 2천 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2% 소폭 상승 중이네요. 15만 7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합니다. 48만 3,500원. 현대차는 좀 떨어지네요. 54만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권입니다. 158만 5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보합권 11만 5,600원. SK스퀘어는 0.2% 소폭 상승합니다. 72만 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8% 상승합니다. 141만 6천 원. 기아는 좀 떨어집니다. 15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0.4% 상승합니다. 16만 4,900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좀 떨어지네요. 21만 9천, 21만 8,500원. 알테오젠이 지금 0.8% 내림세 36만 6천 원. 레인보로보틱스입니다. 0.6% 하락합니다. 59만 7천 원이고 삼천당장은 4% 떨어집니다. 그리고 ABL바이오가 0.7% 내림세입니다. 15만 4,700원. 리노공업도 1%대 하락이고요. 코오롱티슈진 10만 원이네요. 지금 1.6% 떨어지고 있고 HLB도 하락합니다. 리가캠바이오가 1.9% 상승하면서 19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좀 2차 전지 쪽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유리기판, 조선 이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대형주 쪽으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리기판 쪽에서는 지금 이제 태성이 11% 급등합니다. 7만 3,900원. 그리고 SKC가 4.7% 상승세입니다. 태성이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 그리고 JNTC가 2%대 상승세고 YC캠은 보합이고 SKC가 지금 4% 강세고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볼게요. 필옵틱스가 3% 상승세입니다. 5만 1,000원 선이고 그리고 캠트로닉스도 2.5% 상승세고요. 나인테크, 한빛레이저가 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CB 쪽. 인쇄 회로 기판 쪽이죠. 그리고 뭐 FPCB,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쪽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EV 첨단 소재가 12% 급등합니다. 그리고 타이걸렉도 6.2% 상승세고요. 그리고 뉴프렉스가 2% 상승세 6,780원, 이수페타시스가 4% 올라가고요. 화인서키트, YG링크, 뉴프렉스 다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종목별로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전고체 쪽 움직임이 좋아요. 지금 SKI 테크놀로지가 6% 강세고요. 삼성 SDI 어제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줬죠.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3%대 강세입니다. CIS도 7% 상승세고요. 조선 쪽 볼게요. 지금 하나오션이 2% 상승합니다. 13만 4천 원, HJ중공업이 1.7% 상승세고요. 또 HD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이고 삼성중공업 3만 650원 1.4% 올라갑니다. 대한조선이 1.2% 오름세고요. 조선주들도 흐름이 괜찮고
지금 뭔가 좀 순환매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탈플라스틱 쪽 또 움직이네요. 지금 진영이 5% 상승세고요. 세림 BNG가 3% 올라갑니다. 2,200원. 그리고 에코플라스틱도 2% 상승세, 한국 패키지가 1.6% 올라갑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이제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 다소 좀 이전과는 다르게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순매수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이수페타시스, LG화학, SK스퀘어 순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7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약간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화면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7천억 원 넘는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은 1,504억 원, 기관은 5,41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1,49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43억 원, 31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11원 급등하네요. 지금 1,479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오늘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아마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거 하고 뭐 은행권의 인터뱅크 딜러들이나 뭐 주식 가지고 선물로 하는 프랍데스크 선수들 요즘 참 정신없을 것 같아요. 환율이 이렇게 뭐 하루 시장하면서 전일 대비 10원 이상으로 왔다 갔다 출발하면은 이 장을 어떻게 견디겠나 싶고 지금 뭐 9시 3분으로 해서 주식 코스피 연일 신고가 6,400도 넘었다 해서 와 했는데 지금 보니까 6,359고 이걸 뭐 몇 분 사이에 네. 변동성이 뭐 여전히 크네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보니까 미국의 금리 오른 거 반영하는 그런 양상이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좀 전화 연결이라서 깊이는 못 물어봤고 송 대표님은 그 표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CNBC도 그냥 제목에다가 케빈 씨가 했던 말 용어 중에 연준에 대한 레짐 체인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뭘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2008년도부터 시작됐던 이제 버냉키 시대에 예. 했던 이제 소위 그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결국 이제 막 돈 막 푸는 거, 대체 대조표를 확대해 온 거 첫 번째, 네. 거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너무 시장하고 잘 소통하려고 해서 오히려 노이즈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모르는 게 약이다, 침묵은 금이다, 막 말씀을 드렸던 것 자체가 좀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 약간 그린스펀 시대를 좀 뭐랄까요, 약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향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스펀 시대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런 회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과의 가는 거 그냥 발표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냥 발표해 버렸고. 원래 그린스펀 자체가 이렇게 어찌 보면 다 눈치 보고 막 이랬었잖아요, 주변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뭘까, 대체 저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을까, 거의 뭐 그런 복심술 같은 걸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사실은 이제 반대로 버냉키 이후에는 연준 자체가 상당히 시장하고 소통도 잘하고 좀 투명화하고 뭐 이런 식의 정기적인 그러한 발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도표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걸 다 한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위 이런 회의, 기자간담회도 그때는 제 기억에 버냉키가 처음에 연에 한 4회인가? 그걸 버냉키 때 처음 시작한 겁니다. 기자간담회란 건. 근데 이후에 지금 할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사이 이제 바뀌었고. 근데 이거 자체를 다시 좀 옛날로 돌리려고 하는 복고풍, 굳이 말하면. 뭐 그래서 근데 이것 자체는 어찌 보면 뭐 시장에서 뭐 장단이 있어서 크게 중요하진 않을 텐데, 그보다 더 지금 중요한 건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해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가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뭐 이런 소위 상당히 좀 부조화된 뭐 이런 정책일 수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시차의 이슈가 있을 수 있지 뭐 결국은 갈 거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그 사이에 대차조표를 줄이면 우리가 봤지만 시장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전에 늘 울면은 다 이렇게 사탕이 입에 물려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 돼. 그러고 막 그 백화점에도 애 데리고 갔더니 뭐 안 사준다고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땡깡 부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주고 계속 했는데 이제 그냥 간다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그냥 그 따라올 때 따라올 테봐 하고 간다는 넘어지면 거잖아요. 네가 일어나.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울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늘 해오다가 이게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다가 이제 버릇이 나빠졌는데 이걸 갑자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이제 이민데 사실 그게 이제 애가 어리면 금방 힘으로 제압할 텐데 이제 등치도 커졌어요 지금. 네. 예, 대설부가 너무 규모가 커져갖고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상당한 좀 뭐랄까요 저 정책을 정말로 실시한다면 생각보다는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고 아마도 그래서 워시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않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연준의 다른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가고 있는 반면에 연준에서는 듀얼 맨데이트라 해서 거기다가 고용시장 네. 최대 고용 이것까지 했다가 슬그머니 또 금융시장 안정까지도 목표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말이 좋아 금융시장 안정이지 장 빠질 때마다 그냥 끌어올려 주겠다는 그게 이제 금융시장 안정인데 거기다가 저는 바이든 때 정말 웃겼던 게 연준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대요. 저는 그거 진짜 웃겼거든요. 연준이 왜 그런 걸 합니까? 이제 저런 거 줄이겠구나. 그럼 아까 당파성이라 했는데 결국 저 케빈 워시는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박쥐다 하면 되겠네. 박쥐파. 굳이 표현하면 박쥐까지는 아니고 유연하다 정도로 유연하다. 유연하다 정도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신형성 체제로 가는데. 글쎄요, 좀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정통 학자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아마 1차적으로는 그 정통 학자들은 물가를 우선시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못 잡으면은 피해가 더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그 기본적인 순서는 물가, 고용 뭐 이 순서로 할 텐데 우리나라 한은에는 고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냉정해 보면 그 목표에. 하지만 뭐 정부와 협의하면서 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물가 중심으로 좀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그러한 보수적인 스탠스를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증 씨도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 실적이 주목하는 상황이고, 근데 준비하신 자료 보니까 오히려 폴리마켓이 더 실적 전망을 잘한다라고 네. 준비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굳이 말하자면 우리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팁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비트했느냐, 그러면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느냐, 미스했느냐, 예상치보다 못 나왔느냐, 하회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 입만 좀 주로 쳐다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에 우리 다시 볼 수 있는 게 폴리마켓 가보시면 폴리마켓 영어로 콜리마켓 치시고 어닝스 이렇게 치시면 구글 가서 치시면 요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그래프는 아니지만 이제 보실 수 있는데 폴리마켓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비트 예상치를 상회할 때는 뭐 조금이지만 더 나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잘 맞추는 편인데 문제는 미스할 때 예상치를 하회할 때 폴리마켓에 소위 돈 걸고 배팅하는 그 아이디어들이 그 의견이 훨씬 더 잘 맞더라. 예.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 예. 즉 안 좋은 경우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폴리마켓이 더 거기에 나온 의견이 더 훨씬 정확- 더 지나놓고 보니까 더 잘 제대로 된 얘기를 하더라. 예. 근데 이제 그 이유를 거기에서 이제 울프 리서치라는 데서 이걸 연구한 건데, 네. 그거 이게 지금까지 작년 한 6개월치를 한 400개 기업 6개월치를 갖고 공부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유가 첫 번째로는 소위 그 월가에서 이 컨센서스라는 것은 그냥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숫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폴리마켓 안에는 바이사이드, 뭐 펀드 매니저들도 의견을 자기가 배팅할 수도 있고, 뭐 산업 전문가, 뭐 그 외에 기업 전문가, 뭐 이런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배팅할 수 있으니 훨씬 더 소위 풀이 더 넓어서 더 잘 맞추는 거 아닐까라는 소위 건전한 그 해석이 있고요. 네. 그 뒤에 그 음모론으로는 내부자들이 내부자들이 맞아요. 예.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저기는 그 한 번에 한탕 해먹고 나갈 수 있잖아요. 글쎄. 짧게 네. 짧게.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잘 맞는 거 아닐까? 특히 미스 때는 시장에 영향을 바로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근데 주가로는 또 맞추기 어렵거든요. 정작 미리 주가 빠졌다가 당일 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글쎄. 그런데 이거는 맞추기만 하면 이거는 돈을 실제 그러네요. 벌 수 있는 거니까 알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폴리마켓 내부자들 많다는 얘기 예전부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엔 뭐 이런 표현이지만 백악관에 누군가들도 한다고들 알려져 네. 있는데 나는 못해라는 미국이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이 모랄리 이슈가 되는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거 없이 다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실제로 가보면 이번 주에 정도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지금 실적 시즌에서 좀 미스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어디냐? 그러니까 실적을 하회할 게 테슬라. 우리가 좀 많이 알고 테슬라 있는. 이번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로 많이들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보다도 더 안 좋을 거라고 더안 좀 좋을 보는 거다. 거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인포시스 이게 예. 이제 인도의 가장 큰 소프트웨어 회사지 않습니까? 상장 ADR인데 이거 확실히 AI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좀 안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우리가 저기 사모 대출 네. 사모 시장에서 많이 보는 블랙스톤 여기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안 좋을 거라고 보이는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이 한 3군데 정도가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현재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이거를 잘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사상 최고치 또 한 번 경신하면서 6,400선 위로 올라섰었는데요. 지금 6,400대가 저항대로 좀 여겨지는 건지 지금 이내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2% 내림세로 6,37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하락하면서 1,17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냅니다. 외국인 현재 1,2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2,578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4,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만 팝니다. 외국인 13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은 549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이 766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현재 종이와 목재, 우주항공과 국방, 전자장비와 기기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건설과 통신장비, 항공사 업종은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리튬 관련주도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연초 대비 약 40% 반등한 상황이고 공급은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리튬 포어스가 이제 상한가고요. 중앙 첨단 소재가 7.7%, 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가 2,310원입니다. 엔캠도 9.4%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53,900원. 하이드로 리튬이 8.4% 오름세, 또 천보까지도 1.6%, 2%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할 경우에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른바 슈퍼 의결권을 손에 쥐게 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었죠. 현재 스페이스X 관련주 내에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21%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57,300원이고요. 아주 아이비 투자도 14.3% 오르면서 13,85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YJ링크가 6.6% 상승세, 나노팀이 1.4%, 스피어도 2.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어 현재 거래가 45,300원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체크하시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인 유리기판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SKC나 YC캠 등은 전력 효율을 30% 이상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유리기판 양산을 추진하면서 또 게임 체인저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 SKC 4.4% 오름세로 거래가 11만 5,200원이고요. 해성이 14% 가까이 상승합니다. 7만 5,300원. 한빛레이저가 8.5% 오름세로 6,780원, 필옵틱스가 1.8%, ICD가 2.4%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주 역시 2차 전지 흐름이 맞물리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삼화전기가 11.2%, 10% 넘게 강세 보이면서 46,600원이고요. 삼진 L&D가 4.4% 오름세, GFI가 6%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2만 1,000원. 엔캠이 9.6% 오름세로 5만 4,000원. 그리고 LS 일렉트릭까지도 4.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9만 2,400원으로 집계됩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 지금은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럼 오늘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어떤 게 있을지 업종과 시장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의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2차 전지 시장, 전기차를 넘어서 ESS와 로봇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의 벤츠 LFP 배터리 공급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관련주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업황 그리고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2026년 봄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좀 맞이하고 있는데요. 과거 비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문이 좀 폭주 중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대규모로 들어서게 되면서 필요한 반도체나 전력 등등의 다양한 곳에서 수요가 나타나고 있고 ESS라는 새로운 시장 진입으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미 LG엔솔은 26년도에 매출 비중이 EV보다 ESS가 더 많아진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고유가의 유럽 15국에서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4%가 폭증했으며 여기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로봇에서 2차 전지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삼성 SDI가 벤츠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단연 계약 체결과 LG엔솔과 벤츠의 LFP 배터리 소재 공급 계약 등의 2차 전지주들이 시장보다 빠르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주도군으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쪽 배터리셀 주문이 폭주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2026년 1분기 중국 ESS 리튬 배터리 출하량은 215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9%나 급증했습니다. 주문 라인 풀 가동에 의해 이미 26년 말에서 27년 2분기까지의 물량 예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주력 제품인 114 인산 철 리튬 LFP 셀 가격은 2025년 말 대비해서 25%에서 35% 상승하고 있고 기존 모델의 공급이 극도로 타이트해진 구조적 미스매치까지 겹쳐서 당분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 상황과 맞물려서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차 전지주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부진했었는데 이제 업황 변화 속에서 최근의 상승폭을 키우는 분위기입니다. 주목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큰 상승 이후에 오늘도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며 출발을 했습니다만 조정 시에 이제 진입이 가능한 에코프로비엠과 코스모화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NCA 그리고 NCM 양극화 물질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고 올해는 북미 현지 생산 거점이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원년이 예상이 됩니다. 미국 내 단독 공장 및 JV 합작 공장들의 수율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게 되고 올해 초 시작된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1분기 실적도 탄산 리튬 가격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 덕에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고 기술적으로는 올해 1월 급등 이후에 2개월가량의 지지력 테스트 후에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동평균선의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도 1월에 외국인 기관 큰 매수세 이후에 뚜렷한 매도 흔적이 없었고 재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21만 원, 1차 목적인 목표가는 25만 원, 2차 목표가는 28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코스모 화학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 기초 소재인 황산 코발트 제조업체로 종속회사 코스모 에코캠을 흡수합병해서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황산 코발트 등을 생산 중이고, 이산화티타늄과 함께 국내 유일 생산업체로 최근 전기차 수요 증가와 ESS 수요 물량 증가가 황산 코발트 수요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수혜가 가능합니다. 또한 폐배터리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2차 전지 반등 랠리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전일 급등으로 인해서 올해 최고가를 돌파를 했고, 오랫동안 지속된 박스권 상단인 21,000원대 중반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 실적 개선세까지 더해진다면 반등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인 접근은 시가부터 해서 17,7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1,500원, 2차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6,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실적 개선과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두 축이 시장을 강력하게 견인하면서 투자자들의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압도하는 상황이죠. 네. 하지만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 이 반도체 투톱이 없다면은 뭐 소외감과 함께 또 이렇게 방향 설정에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반도체 투자 지금이라도 올라야 타야 할지,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은행 수지 PB센터의 이윤지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수지에서 뭐 출근하셨다고 오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아, 네, 일로 바로 출근하였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팀장님, 지금 PB센터시면은 네. 일단 궁금한 거. 네. PB센터의 팀장이나 직원분들 만나려면 어느 정도 돈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뭐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데 네. 아무래도 일반적인 지점이나 센터보다는 네. 네, 조금 더 규모가 필요하긴 합니다. 억은 넘어야 됩니까? 네, 당연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오시는 고객분들도 상당히 그 뭐랄까요, 투자 쪽에 밝으신 분들일 텐데. 네, 그럼요.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 센터만 뭐 거래하지 않으시고 네. 증권이라든지 다른 자산 운용사도 뭐 거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뭐 거래를 저희 쪽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라든지 시장 예. 상황에 대해서 또 전문적인 분석을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실 네,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시장 매력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수급 얘기를 예. 일단 처음에 좀 해보고 네, 싶은데요. 네. 이제 어제자로 일단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여기에는 뭐 외국인 수급이 좀 결정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가 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3월달에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환율도 좀 불안해졌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피 안에서도 좀 순환매들이 계속 일어났던 상황이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대부분 해소됐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좀 해석이고 저도 거기에 의견을 동참하는 이제 상황에서는 향후에 좀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안 하시고요. 혹시 고객분들 중에 뭐 선거 전까지는 오르겠지 뭐 이런 말씀들 안 하시나요, 보통? 네,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ETF 쪽에 네. 관심들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이제 저희 쪽은 사실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만큼 아, 그래요? 네, ETF 네. 투자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지수가 레벨에 올라온 만큼 좀 종목에 대한 선택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좀 ETF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패시브나 이 액티브 중에 고객이 이렇게 지정을 하세요? 아니면은 뭐 PB센터 직원분들이나 팀장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세요?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 같은 거를 보시고 이런 종목이 투자되는 상품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제 대부분은 시황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들으시고 여기에 맞는 ETF들을 좀 추천받기를 원하시고요. 예. 지금까지는 패시브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패시브 중심으로 좀 투자를 권유드렸고 또 네, 추천도 네. 드렸는데 뭐 올해 들어와서는 좀 액티브에 대한 좀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액티브 ETF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액티브 ETF라고 하면은 이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활발하게 한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종목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인 거면 뭔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참여자들이 많다라는 거네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예. 같아요. 일단 시장이 우상향한다는 이런 전제 조건은 모두가 좀 동의하는 상황에서 이랬을 경우에 어떤 종목들의 교체가 이루어지면 좀 더 수익률의 알파 추구가 예. 가능한지 혹은 또 변동성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뭐 일부 채권 같은 것도 혼합할 수 있는 이런 ETF들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구성되는 자산들이 변화하다 보니까 액티브 ETF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 진짜 이쪽이 많이 커졌어요, 진짜.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네. 이번 올해만 해도 지금 예. 신규 상장된 ETF들 한 42개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20개 정도가 액티브 ETF이고 지난주도 제가 체크해봤더니 상장된 ETF 수가 한 4개 정도인데 그중에 네. 2개, 그러니까 50%가 지금 액티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패시브를 좀 운용하는 패시브로 된 ETF들을 많이 선호하셨다면 최근은 좀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는 ETF들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좀 운용사들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게 한 뭐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를 담은 ETF 상당히 그 화제가 되던데 라운드 1 메모리? 예. 예, 이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네, 지금 미국에서 올해 4월 2일 날 지금 상장된 네, ETF인데요. 네. 예. 제가 17일 기준으로 좀 확인한 규모만 해도 원화 기준으로 순자산 한 1조 4천억 정도이고요. 뭐 어느 특정한 날, 특히 이제 좀 국내에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뭐 3천억 이상 막 매수가 들어올 정도로 조금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한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예. 이제 지난주 정도에도 뭐 한 900억 정도 유입이 됐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일단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제 타겟으로 한 만큼 좀 그런 만큼 좀 그쪽에서의 수급이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ETF입니다. 네. 이 라운드 1 메모리 ETF 구성 종목이 앞서 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한 절반가량. 네. 그럼 또 다른 종목들은 어떤 네, 종목으로 뭐 다 구성되어 이제 있나요? 이게 그 티커 이름도 D램이에요. 예, D램. 네. 되게 직관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메모리, 퓨어 예, 메모리 예. 쪽만 좀 이제 커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25% 정도도 마이크론이 차지하고 있고, 뭐 지금 일본의 뭐 키옥시아 홀딩스나 대만의 또 D램 공급 업체 이 나냐테크도 한 3-4% 정도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75%가 이 세 개의 종목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이루어진 만큼 뭐 이 세 개의 주가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조금 더 이렇게 그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알고 싶어서 SOXX, 네. 뭐 SMH, 네. 요즘 우리 정민앵커 재미 보고 있는 SOXL 네. 이런 쪽이 다 반도체 쪽 그 네. ETF 아닙니까? 네, 아주 대표적인 반도체 그 ETF입니다. 차이점하고 약간 그 어떤 종목 구성이나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SOXX나 SMH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그냥 반도체를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SOXX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도 2011년 7월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누적 금액도 예. 30조 이상으로 좀 운용이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상위 이제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구성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캡을 씌워놓은 만큼 좀 반도체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캡을 씌웠다는 말씀은 이제 어느 종목에 한도, 너무 치중하지 너무 않는다. 치중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좀 구성 종목을 다양하게 좀 전략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섹터 ETF라는 좀 특징에도 불구하고 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다는, 예. 작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SMH 같은 경우에는 좀 글로벌 밸류 체인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서 뭐 TSMC라든지 뭐 ASML 같은 경우의 기업들도 포함을 하고 있고 SOXX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SOX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제 일일 수익률의 3배, 이제 300%를 추종하는 만큼 변동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걸 기대하고 베팅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엄청난 수익률을 이제 거둘 수 있지만 반대로 좀 변동성이 크거나 조정이 좀 크게 올 경우에는 좀 하락이 엄청 큰 만큼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실 때 권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3배짜리 남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여자분들이 많이 근데 하세요? 의외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 그죠? 특히 이제 그죠? 네, 강한 상승을 예상하시고 베팅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우리나라 아줌마들 진짜 예. 저도 아줌마. 뭔 아줌마.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3배짜리는 사실 국내에는 없지만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도 좀 존재하는 만큼 좀 아무래도 좀 그런 강한 투자 성향을 보이시는 분들이 좀 문의하시는 편이긴 합니다. 혹시 네네. 5배짜리 없나요? 이런 분 없으세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안 그래도 어제 뉴스에 나왔듯이 우리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활용한 이제 2배 레버리지도 5월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있으신 상황입니다. 네네. 그럼 이 반도체 ETF 투자할 때 좀 체크 포인트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뭐 SOXX나 SMH 말고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ETF도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 14개, 15개 정도가 되는데 네. 이게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을 다루는 ETF도 있는가 하면 뭐 소부장 같은 특화된 섹터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이런 ETF들도 있고요. 뭐 전공정, 후공정 이런 특수한 좀 섹터에 좀 집중되어 있는 ETF나 아니면 비메모리 쪽도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섹터가 정확히 어떤 섹터인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보유 비중에서 50% 정도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중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레버리지 상품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일 수익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2배 정도 추종이 가능한데 단기 변동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할 때 굉장히 많은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투자하실 때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팀장님은 뭐 바로 현장에 계시니까 아실 건데 어떻게 우리나라 분들이 스탠디스크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익 실현하시고 좀 예. 국내장으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최근에는 특히. 네. 야, 진짜 잘하신다. 네. 그러면. 아니, 샌디스크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도 샌디스크 같은 경우 1월부터 주가 차트를 거의 매일 보고 있는데 뭐 300불 정도 내외에서 지금 900불까지 왔는데 네, 맞아요. 이 정도 수익이라면 이제 향후에 좀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하더라도 이 룸이 굉장히 클까라는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수요에 대한 뭐 긍정적인 흐름과 전망이 유효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뒷받침이 될 거로 보이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이런 단기적인 기대감들이 다 반영된 가격이 현재 가격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는 좀 추세적으로 상승한 것은 유효하지만 조금 접근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되잖아요. 네네. 뭐 실적이 좋겠죠. 네. 주가가 어떨지가 궁금해요. 근데 이게 지금 네. SK 하이닉스도 이제 내일 9시 예. 예정이 네.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좋다는 의견을 전제 조건으로 그렇죠. 네, 지금 시장이 선 반영하여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시장에 변화를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금 환경에 진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어제 뭐 증권가 컨센서스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 평균적인 지금 목표 주가는 뭐 180만 원에서 크게는 190만 원 선이고 영업 지금 이익치도 추정치가 뭐 아주 보수적인 뷰가 37조 정도고 40조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대를 충족할 경우에 이제 시장이 확인하고 넘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상승의 어떤 기폭제로 작용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여기서 한 번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미 반영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또 이따 시간 부족할까 봐 지금 요거부터 먼저 여쭤보고 네. 싶네요. 이 건설업 쪽에 최근에 엄청나게 시세가 났는데 주식들. 네. 요건 또 우리 팀장님 좀 뷰가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 3월 한 중순부터 이제 고객님들께는 예. 건설 관련해서 이제 저희는 ETF들이 있어서 예. 좀 추천을 드렸었고 수익을 좀 많이 냈는데 약간 지금 상태는 좀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상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원전이라는 이제 테마로 사실 연초부터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건설 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의 상승이 있었었고 3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휴전이라든지 재건 그로. 종전 이후에 재건에 네. 대한 기대감이 이미 좀 선 반영되면서 좀 예. 상승 흐름을 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제 다만 이런 종전에 대한 재건 이슈를 제외하고라도 원전이라는 테마 때문에 이미 긍정적인 좀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더 빠른 가시화되는 성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네,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재건 이슈가 너무 부각되면서 좀 큰 폭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점에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휴전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도 6.25 전쟁 이후에 휴전이 70몇 년째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전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예. 그 조선업도 여쭤볼게요. 사실 조선업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혹시 팀장님 보시기에는 조선업에서는 어떤 쪽을 저희가 체크하는 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까요? 일단 저도 반도체를 제외하고 예. 어떤 종목 내지는 어떤 업종들에 좀 투자하는 것이 긍정적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생각했던 이제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업인데요. 네네.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지난 이제 2월 말 대비해서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증시 회복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업종들 중에서 실적 지금 모멘텀이 좀 견고하고 향후에도 좀 이익 전망이 긍정적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좀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제만 하더라도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반도체에서 나오는 이런 자금 또는 뭐 이익 실현을 하고 나서 이제 나와 있는 자금들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팀장님 또 궁금한 게 PB센터에 계시니까 모든 고객분들이 주식만 상담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요즘 부동산 쪽도 어떻게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그거는 주로 고민이 많으시죠? 뭐 고민이 많으시고 뭐 실제로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자산의 일부 포트폴리오상 전체로 봤을 때 예. 부동산의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를 좀 정리하셔서 실제로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달러나 뭐 금 이런 쪽에 좀 금융자산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신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금 쪽에는 어느 정도세요? 관심이? 관심이 그래도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높은 연초 이후의 상승 이후에 예. 조정세가 지금 예, 계속 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예, 저도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럼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느 쪽이 기대 수익률
높여갈 수 있는 거라고 보세요, 혹시? 근데 이제 뭐 일단은 뭐 세제 혜택의 측면이라든지 뭐 접근성,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국내 주식 시장이 올해까지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보고요. 다만 좀 반도체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던 어떤 업종에 대한 로테이션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좀 주변에 있는 실적이 좋은 그리고 이익 전망치가 좀 긍정적인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관심들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가 삼성전자하고도 가까운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네네. 요새 또 집값 오르겠네. 그 뭐야? 엄청나게 또 성과급 나오면은 아닌가? 뭐, 그리고 팀장님 저 혹시나 네. 하도 반도체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보 같고 시작할 때 SOXX로 할까요? SOXL로 시작할까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반땡이 작은 사람은. 일단 분산 투자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XX가 좀 네. 더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만큼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네. 국내 거 ETF도 좀 반도체는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요? 필요하시면 오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내 거. 엑셀로 시작했다가 제가 딴 거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레버리지로 먼저 시작하는. 네, 레버리지로 시작하시면 다른 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소장님은 주식 투자 안 하시면서 한다면 이거지. 한다면. 아이씨, 근데 이왕 하는 거 그냥 XL로 해가지고 뭐 아니면 덜어 그냥 막 확 그냥. 일단 5월 달에 저희 이제 국내에서 단일 종목 ETF들 네. 레버리지로 출시가 되니까 네. 한번 수급이나 이런 시장 환경 보시고 그때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거. 맞아요. 교육- 레버리지는.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레버리지 교육도 네. 있어야 되고 이번에 5월 달에 신규되는 맞다, 이 맞다. 그때 ETF에 대한 거는 금투앱 서버, 추가적인 금투앱 서버 교육도 다운났었지. 네, 필요합니다. 맞아. 네. 그래요. 팀장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딱 코스피는 보합, 코스닥은 0.3% 하락 중인데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어요? 네. 저는 아까 그 개장하자마자 어. 제가 개장 중계했잖아요. 그때 한 3, 4분 지났을 때 이미 개인 투자자분들이 7천억 원 넘는 순매수였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인포맥스 화면에는 5,110, 아, 어쨌거나 이게 조금 늦어요. 개인이 순매수다. 예, 개인 투자자는 지금 1조 원 넘게 순매수고 그렇구나. 기관은 지금 6천억 원 가량 매도 우위. 음. 외국인도 팔고 있고요. 예. 그래요. 네. 수급 자체. 일본도 왔다 갔다 하네. 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았다가 그러네요. 변동성 장.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